오늘 두 번째이신 분 계세요? 오늘 두 번째다. 엄지나 1번. 오늘 두 번째다 하시는 분 계시면 엄지나 1번이라고 한번 해봐 주시면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입금이 자기학년이 아니면은 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로저님 처음이래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3학년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부터 한번 가보죠. 서울시립대랑 요 다다음에 할 숙명여대는 이 전형계획안이 굉장히 이제 친절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고 그리고 핵심만 이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변화나 이런 걸 많이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립대는 2027학년도에 굉장히 큰 특징으로 교과 정성평가 반영 비율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교과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도 하잖아요. 정성평가도 하고 그 정성평가의 범위를 이제 10%를 하던 거에서 20%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과 정성평가가 20% 해서 200점이 됐죠. 그러니까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그러니까 교과 정량평가가 총 80%, 그러니까 800점 만점인데, 그 중에 700점이 이 공통 일반 선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10점,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 800점이 되는데, 거기에 정성평가가 더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는 이 서울시립대 종합전형은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1유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2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1은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면접이 있으니까 당연히 단계별이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는 아니지. 대체로 단계별이 많은데 면접을 갖고 있으면서 단계별이고요. 그리고 이 전형은 면접이 없어요. 그래서 면접이 없는 전형은 딱 두 개 모집 단위밖에 안 합니다. 경제학부랑 경영학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랑 경영학부만 학종 2,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2유형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학생부 종합전형 1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1유형은 면접이 있고 단계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단계별일 때 뭐 봐야 된다 그랬죠? 채팅 꼭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입으로 자꾸 되뇌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올해 지금 고3들 계시잖아요. 올해 수험생들 계시잖아요. 그쵸? 올해 수험생들, 우리 자랑스럽게, 고통스러워 하시지 말고 자랑스럽게 올해 수험생이다. 올해 수험생이다. 뭐 또 엄지 할까요? 1번 할까요? 1번? 엄지. 1이 왜 최고 같잖아. 그러니까 엄지. 올해 수험생이신 분들, 엄지. 그쵸. 몇 배수. 몇 배수라 그러죠. 몇 배수. 그래서 배수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배수 보면 여기 3배수. 그쵸? 네, 3배수. 그래서 올해 수시원서 쓰실 때 이 배수를 잘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단계별 전형일 때는 이 원서를 쓰는 기준이 뭐라 했죠? 최종 2단계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 1단계 합격 가능성이 원서를 쓰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게 몇 배수냐? 이게 뭐 4배수, 5배수로 커지면 그만큼 1단계가 더 이렇게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중요하다. 이거를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렸었죠. 1단계와 2단계의 점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면 점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면접의 영향력이 더 크냐 적냐 뭐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단계가 뭐 1000점인데 2단계가 500점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점수 격차도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면접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이 서울시립대 학종 같은 경우는 면접이 50%인데요. 그 50%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율 자체가 그래도 여기가 1단계가 100%이긴 하지만 500점이고 그 다음에 서울평가도 50%이기 때문에 500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점에서 500점이 되는 게 아니라 500점이 그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의 점수차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딱 구체적으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 봤을 때 면접이 50%라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좀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서울시립대는 뭐를 면접에서 보나. 그래서 조금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이게 어디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대학 발표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공적 윤리 의식, 제출 서류의 진실성을 12분 내외로 평가한다. 이게 이제 서울시립대이기 때문에 이 공적 윤리 의식 이런 단어들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립대니까 시가 설립한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 내용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그 직설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을 흔히 이렇게 갈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면접 문제를 보는 거에 모든 시선이 가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가죠. 소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제가 소리를 좀 막고 있어가지고 뭘로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소리 잘 나가고 있죠? 예. 자,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여기 옆에 있는 요런 설명들이에요. 이런 설명들을 보면은 그 설명들에서 뭔가 이제 지배하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랑 하여간 좀 제가 좀 다른 사람들 그 입시하는 분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도 좀 문어적인 어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문어적인 어휘들, 그러니까 구어적인 어휘가 있고 문어적인 어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문어적인 어휘를 좀 많이 쓰는 사람이죠. 좀 고리타분한 사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르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각 대학들이 저런 그 굉장히 문어적인 표현들을 둔단 말이에요. 그 문어적인 표현들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이렇게 얻어야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서울시립대는 저런 공적인 윤리의식 저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혹시 면접을 보러 가게 됐을 때도 저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저게 결국 최종적으로 동점자일 때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을 때 저게 더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을 뽑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꿀팁 하나 나갔는데 좀 전에 그쵸? 네, 그러니까 저런 좀 문화적인 저런 어투들을 좀 보면서 그 문화적인 어투들에서 읽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27학년도에 자유전공학부를 그 2배로 증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78명에서 156명이 되니까 딱그 2배가 됐죠. 근데 이게 이제 26학년도부터고요. 26학년도부터인데 27학년도에도 이게 변동사항이라고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승인이 얼마 전에 난 거죠. 승인이 얼마 전에 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융합전공학부, 그러니까 융합전공학부, 그 다음에 융합전자가 아니에요. 융합전공학부라고 있어요. 서울시대에. 그래서 융합전공학부, 인공지능학과, 그리고 융합응용학과, 첨단융합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무전공이 이제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꼭
체크 점검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지금 3학년 그러니까 올해 입시 치르시는 분들도 내년에 치르실 분들도 모레 치르실 그 내후년에 치르실 분들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무전공에서 반드시 지원 불가 모집단위 그러니까 지원 불가 전공을 확인하고 원서를 쓰셔야 된다. 무전공에서 지원 불가 전공을 확인하고 쓰셔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꾸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어딘가에다 써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급하면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무전공에서 이게 선택이 불가한 전공을 꼭 생각을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서울시립대는 2014학년도까지는 인문 계열은 2개, 자연 계열은 3개, 이렇게 총 5개의 수능 위주 모집에 계열화가 돼 있었어요. 5개. 그 5개의 계열화가 돼 있었는데, 이게 2015학년도 오면서 이제 2개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2017학년도에 가면은 이제 자연계를 하나로 통일을 하고요. 인문 계열이 2개가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반영 비율이 다르거나 아니면 영어의 등급별 점수가 다르거나 어떤 식으로든 수능을 계산하는 방식이 2024학년도까지는 5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 2계열, 자연 3계열 이렇게 존재했었는데 그러니까 모집 단위에 따라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인문 2계열 같은 경우는 순수 인문 계열이 있을 거고 사회과학 계열이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수학이랑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문계열 1과 인문계열 2가 수학이 35%, 25%로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이제 10%가 다르다 보니까 영어에서도 5% 차이가 나고 탐구에서도 5% 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자연계열도 이제 탐구를 많이 보냐, 뭐 수학을 많이 보냐, 국어와 수학 중에서 어떤 게 더 막 급하게 차이가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런 거에 따라서 5계열로 있다가 3개 그러니까 하나로 줄었단 말이야. 3개가 있다가 하나로 줄었단 말이야. 하나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2026 5학년도에 가면은 이제 2개씩 존재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서울시립대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좀 특징적인 다른 대학에 없는 가산점 부분인데요. 가산점이 이제 3%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이제 존재하고 다른 대학들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다. 규모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인문계열 지원자 중에서 사회탐구 2과목 응시자고요. 자연계열 지원자 중에서 과학탐구 2과목 응시자에게 3%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은 사회 하나, 과학 하나라면 과학 하나에 주거든요, 가산점을. 자연계열이면. 그리고 인문계열이어도 사회에, 이제 인문계열 가산점, 사회에 가산점이 있는 인문계열을 두고 있는 대학이다. 그러면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사회에 줘요. 그리고 자연계열에 과탐 가산점을 주면 여기에다가 준단 말이에요. 과학에다가. 근데 서울시립대는 이 사회를 2과목 하거나 과학을 2과목을 해야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우리 이제 대학 하나 끝나면 오늘은 아싸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9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싸 9번 하면 끝나는 거니까 아싸를 한번 하는 겁니다. 서울시립대 끝났어요. 아싸 한번 하세요. 작년에 한번 잠깐만요. 잠깐 뭐 멈췄었나 봐요. 그쵸? 요즘 유튜브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유튜브가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유튜브가 렉도 많이 걸리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안 나오나요? 지금 나오죠. 제가 송출화면을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 우리 보시다 보면은 거기 라이브 이렇게 빨간 점으로 깜빡깜빡 라이브가 나오잖아요. 그 라이브를 한번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늦게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도 라이브를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 라이브 화면을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면 늦게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라이브를 딱 하면은 동시에 다 실시간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유튜브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를 잘 안 보고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것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유튜브 라이브는 입금 말고는 유튜브 라이브를 거의 못 들으시는 안 활용을 안 하시는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자 그러면 성균관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성균관대 변화가 많습니다. 27학년도에 성균관대 변화가 엄청 많은데 일단 2026학년도부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집단위 추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2026학년도부터 모집단위 추가가 사실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있는데 좀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학과라고 해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삼성의 배터리학과라고 해서 삼성 SDI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30명이 생깁니다. 이건 26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입시부터 생기는 거죠. 올해 입시부터 생기는 거고,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이제 첨단 분야 증원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첨단 분야 증원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오 신약 규제학과라고 해서 33명. 그래서 이 바이오나 신약이 들어가 있는 학과들 중에서 첨단 학과들이 좀 많아요. 그 첨단 분야 증원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무작정 이제 증원을 했을 때 정원을 그만큼 무조건 새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대학마다 편입 정원이 있어요. 그 편입 정원을 끌어다가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증원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증원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학과 같은 경우는 정원 외니까 채용조건은 계약학과는 정원 외기 때문에 저 인원은 그냥 증원이 되는 거고 첨단 분야 증원은 이제 그 신규 증원, 순수 증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모집 단위가 추가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형 명칭을 좀 바꿔요. 그래서 전형 명칭이나 이제 선발 모집 단위가 변경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서류형 중에서 융합형이랑 탐구형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융합형이랑 탐구형을 융합인재랑 탐구인재로 개편을 해요. 그 이름이 이제 비슷하죠. 융합형이 융합인재가 되고 탐구형이 탐구인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대는 서류형이랑 면접형이 있는데 그 서류형 중에서 융합형이랑 탐구형이 있었는데 그거를 융합인재랑 탐구인재로 바꾸는데 원래 서류형은 학부 단위 그리고 탐구형은 학과 단위로 성대가 뽑아왔어요. 뭐라고요? 융합형은 학부 단위, 그래서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이런 식으로 학부 단위로 주로 많이 뽑았고 탐구형은 탐구형은 이제 네. 탐구형은요. 잠시만요. 네. 탐구형은 주로 뭘 많이 했냐면 탐구형은 주로 학과 단위로 모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과 단위로 모집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우니까 좀 이따가 표를 보면서 보시면 되고요. 표를 보면 되고 중요한 거는 융합인재에 수능체제가 생겨요. 융합인재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수능체제가 없었는데 융합인재에 수능체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서류형에 융합형과 탐구형이 있었는데 융합형은 융합인재, 탐구형은 탐구인재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아래에 있는 모집 단위가 좀 변했다는 거예요. 뽑는 모집 단위가.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바뀌면서 그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바뀌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표로 보여드릴 거고 융합인재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됐다라는 거. 이제 그게 좀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되게 좀 오랫동안 넣고 싶어 했어요, 최저를. 근데 이제 이 최저를 이번에 넣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자, 요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융합형하고 탐구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인문과학 계열은 융합형을 뽑고 탐구형을 안 뽑잖아요. 보이세요? 근데 프랑스 어문학과나 사회학과처럼 이렇게 과라고 모집 단위가 돼 있는 데는 이렇게 탐구형만 뽑고 융합형을 안 뽑았던 거예요. 그게 2026학년도예요. 네. 요게 이 부분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그 다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는 표시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융합형, 탐구형, 뭐 성균인재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과학인재도 있거든요. 과학인재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인문계열이라서 제가 과학인재를 뺐는데 이렇게 이제 그 융합형으로만 모집하는 단위, 그 다음에 탐구형으로만 모집하는 모집 단위가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2017학년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멋지죠? 탁 비워놨다가 이렇게 탁 채워지잖아. 이렇게 보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한 모집 단위에 이 융합인재도 있고 탐구인재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변화가. 그래서 인문과학 계열을 융합형으로만 35명을 뽑던 거를 융합인재로 30명을 뽑고 그 다음에 탐구인재로 25명을 뽑는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가는 거죠. 그래서 모집 단위가 이렇게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 부분에서 폭이 넓어졌다.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 중에서 이 20명, 이 융합인재로 뽑는 20명에는 수능체제가 있지만 이 탐구인재 30명에는 수능체제가 없다. 그러면 수능체제 있는 쪽을 더 적게 뽑네? 아니요. 그거는 얘만 그런 거죠. 자유전공 계열만 그런 거예요. 나머지 인문계열, 과학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이나 경영학과 뭐 이런 쪽은 다 이쪽이 더 많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융합인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공 이야기라 그래서 이게 학과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탐구형만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변화해 간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 잘 보시면 국어국문학과는 학교장 추천이 12명이었는데 2026학년도에 그리고 나머지 전형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2027학년도에는 여기서 6명을 줄이고 12명에서 6명으로 줄인 다음에 그 6명 이쪽으로 빼갖고 탐구형인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만들어진다. 여기 통계학과도 지금 보시면 여기 12명만 있었는데 그쵸? 여기 12명만 있었는데 여기 6명, 6명으로 이렇게 변화해 간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합인재에서 수능 최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27학년도에. 그래서 융합인재만 보면은 융합인재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개 평균 중 3개 등급합 6이네. 자, 올해 입시를 치르시는 분들이나 내년에 입시를 치르시는 분들, 올해 입시를 치르시는 분들이나 작년에 치르셨던 분들이 혹시 뭔가 보이시면 여기에 지금 이 말에서 뭔가 보이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봐 두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 두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융합인재에서 저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등급합 6인데 이런 단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제외국어를 탐구 하나로 이제 못한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요. 탐구 한 과목 응시자의 경우 탐구 적용 시 여기를 잘 읽어보세요. 탐구 한 과목 응시자의 경우 그러니까 과탐 한 과목 이상 응시자의 경우 탐구를 적용할 때 탐구 두 과목 평균과 과탐 상위 한 개 과목의 등급 중 우수한 등급을 반영해 준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지지난주 이제 전체 개간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탐구 그러니까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영어, 탐구로 어떤 친구가 맞춘다 최저를. 근데 수학, 영어, 탐구로 최저를 맞추는데 만약 탐구 중에 과탐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과탐 한 과목에 등급하고 이 두 과목 평균 등급 있잖아요. 두 과목 평균 등급을 비교했을 때 만약 과탐 한 과목이 더 높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은 1이고 한 과목은 4야. 그러면 요 두 개를 평균을 내면 2잖아요. 근데 과탐 한 과목은 1이잖아요. 그러면 이 등급을 1을 써준다는 거예요. 2를 쓰지 않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사탐만 두 개를 했다. 그러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다. 그러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4다. 그러면 평균이 2등급이니까 그 2등급을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자연계열에서 그 과탐을 좀 이렇게 풀긴 풀었지만 자연계열에서 과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자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6학년도 논술의 최저가 아래에 있고요. 27학년도 논술 최저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강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논술 최저가 아랫게 26학년도입니다. 그리고 위가 27학년도예요. 요 부분만 보면은 이게 강화된 거예요, 약화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 부분만 보면. 그쵸? 요 부분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쵸? 요 부분만 보면 똑같은 건데 여기를 주목해서 보시면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26학년도에는 탐구 해서 5개 영역인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해서 5개 영역인 겁니다. 근데 27학년도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해서 4개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영역에서 3개 뽑는 거하고 4개 영역에서 3개 뽑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어려워요? 5개 영역에서 3개 뽑는 것보다는 4개 영역에서 3개 뽑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5개 영역에서 3개를 뽑으면 2개를 망쳐도 되지만 4개 영역에 3개를 뽑으면 1개만 망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되는 거고 탐구를 따로따로 쓸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이랑 영어랑 탐으로도 맞출 수 있었던 게 26학년도인데 영어랑 탐으로는 못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3개 영역이 돼야 되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되니까 27학년도에는. 그래서 탐구 개별 과목 인정에서 2개 평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강화된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설명을 뭐 워낙 잘하니까. 네. 예,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7학년도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성대가 이제 출결을 포함한 정성평가 20%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중성평가 20%를 집어넣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정성평가 20%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럼 80이 돼야 되잖아요. 80 중에 이제 B군이 1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10% 과목은 뭐냐? B군은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교과의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과목은 10%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반선택 과목이나 공통과목만 들어간다. 즉, 어, 등급 나오는 과목만 들어가는 거죠. 네, 등급 나오는 과목만 들어가는 건데 그 등급 나오는 과목 중에서도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교과군은 좀 이렇게 비중이 적다 이런 거죠. 늘 물어보시잖아요. 전 과목 다 들어가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정성평가는 이 교과 발달상이랑 출결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제가 친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다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잖아요. 캡처해서 저기 설명에 다 있습니다. 설명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성균관대는 학종이 4개가 있어요. 학종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이제 2개는 최저가 있냐 없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서류형은 최저가 있냐 없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똑같은데 최저가 있냐 없냐 요거로 나뉘어지는 거고 면접형은 당연히 이제 면접형이니까 면접이 있겠죠. 근데 이제 1단계 배수로 나눌 수도 있고 면접의 종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비교를. 성균인재나 과학인재. 물론 이제 성균인재와 과학인재는 모집 단위도 좀 차이가 있죠. 선발 모집 단위도 차이가 있지만, 특히 면접 부분이 좀 다르다. 그래서, 성대는 제가 이제 그 입학처에 전화해서 좀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 성대는 입학처에 전화해서 잘 물어보는 편이고, 하도 이제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몇몇 분들은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그 이제 입학처 구성원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구성원들 중에 이렇게 좀 그래도 그 연구소에서 왔으면 이렇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요번에 성대 거를 제가 만들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를 꼭 교과형 면접으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재시문 면접이라 그랬더니 교과형 면접으로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시문 기반의 교과형 면접인데 재시문 기반도 중요하지만 교과형 면접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과형 면접을 제가 고쳤습니다. 제가 고쳐서 그렇게 돼 있고 그 정보 과목은
뭐 학교에 따라서, 대학에 따라서 이렇게 정보 과목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학과들 이렇게 가게 되면 좀, 많이, 예,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구분을 좀 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여기를 요렇게.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굳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는 다른 대학도 이제 종합 전형이 여러 개 있는 전형들이 있는 대학을 지원을 검토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이 기준점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유리할까? 덜 유리할까? 이거를 따져보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성대를 꼭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대를 꼭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우리 애가 가는 대학에 또 저렇게 두 개가 있는데 뭐 아니면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있는 거에서 예, 저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게 팁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느끼셔야 되거든요. 예, 이런 걸 느끼시면서 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예, 예.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수능 위주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2026학년도까지 성대는 우리 지난주에 서강대 하실 때, 서강대 제가 설명드릴 때, 서강대의 이 방식이 A형과 B형에 이제 있는데, 예, A형과 B형이 있는데, 그 A형과 B형 중에서 좋은 걸 써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달시장님 어떤 마음의 소리요? 어, 마음의 소리로 보내고 싶다 그러셨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A형과 B형이 유형이 다른데, 그러니까 영역별 반응비율이 다른데, 그 영역별 반응비율이 다른 것 중에 좋은 걸 써주는 건데, 그걸 이제 성대가 제일 먼저 했단 말이에요. 성대가 그렇게 하다가, 2027학년도에 가서 성대가 좀 변화를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2017학년도에. 성대가 변화를 줘가지고, 우수한 영역순 반영을 도입을 합니다. 유리한 조합을 하는 거에서 우수한 영역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영역순 반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수한 영역으로 그러니까 자전이나 사회과학 계열은 이 탐구랑 영어는 10% 10% 이렇게 되는데 그 여기 우수한 순이라는 것 자체가 국어와 수학 중에서 우수한 과목을 45, 35를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군에 이제 이게 왜 군을 이렇게 다 나눠놨냐면, 예, 가군은 표현 점수를 쓰지만 나군은 백분위를 쓰고 다군은 또 표현 점수를 쓰지만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기 때문에 이걸 다 나눠 써야 돼요. 다 나눠 써야 되고, 그 나눠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캡처하는 걸로 안 됐어요. 표를 만드는데 표를 만들고 나니까 이게 모집 단위를 다 쓰는 게 너무 글자가 적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 자연과학 계열, 이건 자연과학 계열입니다. 자연 계열이 아니고 자연과학 계열이라고 해서 그 모집 단위가 있는 거예요. 공학 계열하고 비슷하게 자연 계열, 반도체 시스템, 그다음에 약학, 그다음에 글로벌 융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의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A형, B형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우수한 순을 써주는 거예요. 수학이랑 탐구 중에서 우수한 걸 40, 그다음에 덜 우수한 걸 30. 이게 이제 가천대가 이걸 많이 하던 방식이에요. 가천대가 저렇게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가천대가 이제 처음에 도입을 해서 한 건데, 왜냐하면 이제 특히 자전 같은 경우는, 자전이나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수학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애만 받거나, 이런 친구를 받으면 그만큼 이제 국어를 잘하거나 수학을 잘하는 애들, 각각 잘하는 애들이 다 우수한 애들인데, 그 우수한 애들을 다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다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경영하고 인문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쵸? 뭐 근리, 전자전기, 뭐 지능 이런 쪽은 이게 좀 탐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여기는 탐구가 이제 조금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탐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문이나 글로벌 리더나 뭐 전전이나 뭐 그다음에 지능형 소프트웨어 요런 쪽은 이게 탐구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개념. 예, 그래서 그 여러 방면에서 좀 우수한 친구들을 혹시 우리가 놓치는 성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혹시 놓치는 얘도 우수한 애고 얘도 우수한 애인데
그 우수한 애들을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쵸? 실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결과를 참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환누배, 그러니까 대학별 항상 누적 백분위, 그러니까 에스파일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 결과 그냥 백분위 결과 뭐 이런 것만 보면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 그런 게 좀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누적이 어떤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 미적분하고 미적분 기하가 아니고 미적분 그냥 미적분하고 과탄 가산점이 부여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과탐은 이제 글로벌 융합, 자유전공학부 및 자연계열 전체, 자연계열 전체. 그 자연계열 전체를 중심으로 과탐이 최대 5%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영, 글로벌 경제, 사회과학, 의상 요쪽은 미적분의 3% 가산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이 다시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들어가지고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초점이에요. 이게 여기 위에 적혀 있잖아.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익숙해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뭐 이렇게 사회과학 요런 식 의상 요쪽에서 미적분 가산점도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시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겨요. 성대에. 그래서 정시에 생기는 겁니다. 정시의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군의 사범계열.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잖아요. 사범계열이 이제 선생님 되는 친구들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겠다. 대신에 수능 최저가 있다. 되셨죠? 그리고 수능 최저는 아까처럼 과탐이 있으면 그 과탐이 2개 과목 평균보다 한 과목 상위 한 과목이 더 좋으면 그걸 써준다. 되셨죠? 교과 정성평가를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폐지를 했는데 약학부만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신설을 했고 근데 정성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정성평가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교과 전형에 있던 수능 최저를 폐지를 했어요. 수능 최저를 폐지를 했고 근데 약학부는 이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약학부는 남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승무원의 종합전형은 이제 숙명인재 전형, 면접형 전형하고 소프트웨어 인재가 있는데 두 전형 모두 그 면접의 반영 비율을 축소를 했어요. 면접의 반영 비율을 40%에서 30%로 축소를 하고 1단계 선발 비율을 확대를 했습니다. 4배수로. 그래서 1단계 선발 배수는 확대가 되고 면접 비율은 축소가 되고 그렇게 이제 면접형하고 소프트웨어 인재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정시의 수능 인재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은 영역별 반영 비율만 잠깐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탐구가 25%로 주어지는 건 똑같죠. 탐구가 25% 똑같고 영어가 이거 캡처를 제가 잘라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영어 부분인데 영어가 15%인 것도 이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여기 앞에 부분에서 인문은 국어를 그리고 자연은 수학을 많이 보는데 자전은 국어 수학을 똑같이 본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대는 요 부분, 그러니까 면접형에서 반영 비율이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특히 이제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폐지됐다는 것도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폐지됐는데 교과 정성평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2개를 운영하는 대학은 하나는 면접이 있고 하나는 최저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면접이 있고 하나는 최저가 있다는 얘기는
이 학생부 서류라는 걸 기본에 두고 그 서류라는 걸 기본에 둔 상태에서 그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하나는 면접을 두고 하나는 최저를 두는 거죠. 이게 되게 이렇게 이런 걸 뭐라 하지? 통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제가 좀 굉장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궤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라는 거를 우리가 기본으로 잡고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굳이 두 개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두 개를 전형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하나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걸로 면접을 두고, 하나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걸로 수능 최저를 두는 방식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도 보니까 교과 전형에서 처음에는 교과라는 그 정량 평가를 기본으로 두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수능 최저를 뒀다가 이제 수능 최저를 두지 않고 그 수능 최저가 아닌 뭘 두는 거예요. 교과 정성 평가라는 걸 두는 거죠. 되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대학의 전형들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전형이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전형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과 정성은 지난번에 이제 잠깐 말씀드린 분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교과 정성이라는 거는 세특이라든지 성취도, 성취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활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정량 평가만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성으로, 그러니까 정성 평가로 활용하는 거다. 그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하는 거다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러게요. 저는 어, 되게 일관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해들 되셨기를 바랍니다. 숙제는 끝났어요.